저희가 볼 때 2021년 1월이 거의 고점이었으니까 네. 2024년 맞아요. 뭐한 6월 1월이 고점, 6월이 고점이더라고요. 아. 21년 6월이 고점이었더라고요. 6월 고점으로. 네. 보니까 6월이 고점이니까 지금 좀 남았네요.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1년 반 남았네. 그래서 뭐 저는 노블리제라는 투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독립 리서치라는 분리 리포트 플랫폼을 하나 네. 만들어서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네. 뭐 분리 TV 2배 분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네이버 같은 데서 네. 분리 TV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레포트. 네. 리포트 분리시라고 검색하면 분리스로. 나오고 이제 저희들 이제 제가 가진 노하우가 이제 주로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소형주와 또 시대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든 퀀트를 사용해서 또 매도 지표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일반인들이 좀 리포트들을 좀 더 쉽게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리포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대표님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네. 시가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예요? 하여튼 조 단위 미만은 이제 중형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 단위 미만. 예. 그다음에 뭐 1,000억 이하는 이제 소형주로. 아, 1,000억 미만도 하세요? 예. 아, 1,000억 미만. 제가 원래 소형주 소형주가 전문인 이유가 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뭐 같은 섹터가 가더라도 네. 중소형주가 이제 더 많이 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어떤 퀀트 저자님께서 오셨었는데 네. 그분도 왜 대형주 하냐고 퀀트로 소형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소형주 하면 아무래도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같은 AI가 가더라도 뭐 로봇이 가더라도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갈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로봇을 만드는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걸 만드는 건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뭐 그 바탕에서 챗GPT 이런 것들이 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중소형주는 괜히 겁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특화된 리포트를 제가 생산하게 됐고 알아보기도 쉽고 좀 나름대로는 또 좀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릿을 검색하시면 나온다. 네. 그 요즘 이제 현황 분석 좀 전망 이런 거 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네.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에 나왔을 때가 거의 최저점에 나온 것 같아요. 10월달인가. 그죠. 아마 뭐 바닥인 것 같다. 맞아요. 뭐 그리고 내가 일부러 또 옷도 그때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요. 뭐라고 했지 뭐 그걸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뭘 하나 항상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바닥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에 상한가 치는 얼굴 그때 옷을 입고 나왔었는데 그때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때 폭락했을 때 신사임당에 나갔을 때 그 옷을 입고 나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염원에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가 또 바닥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신사임당 채널이 그 100만까지 가고 또 지금 이 응달책방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고 나면 이렇게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계좌도 늘면 좋은데 셀프 PR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투자를 했었으면 계좌도 늘었을 텐데. 네. 그때가 참 새 바닥이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거의 2,500 부근까지 반등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과열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 국면이에요. 조정 국면인데 제가 일단은 뭐 제가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가 저쯤에 나왔을 때가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 2000이구나. 일봉으로 봐서는 그때 10월 달쯤이었나 9월 달이었나 작년이면 요때쯤 요때쯤인 것 같았어요. 10월 달 요때쯤에 나와서 말했던 것 같은데 쌍바닥 찍을 때 요때구나. 맞아요. 요때 와서 아마 단기 쌍바닥을 찍을 거고 뭐 나중에는 중기 쌍바닥을 한번 찍을 거다가 중기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네요. 근데 이 추세선상에 요게 지금은 여기 요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아직은 이제 그렇게 2,500 정도를 뚫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뚫어야 이제 이렇게 된 수열 대형을 뚫고 가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만든 지표긴 한데 이게 과열이 되면 이렇게 먹구름이 떠요.
야. 이렇게 먹구름이 뜨는데 이게 그러고 네. 그때 저점에 났을 때 이게 해가 떴죠. 해가 뜨고 이렇게 그때 해가 뜨고 이게 먹구름이 뜨고 또 하락을 하고 네. 또 먹구름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로 맞지만 이렇게 지표가 떠요. 이렇게 과일이 뜨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기는 여기 이제 먹구름이 안 뜨더라도 이렇게 과일이 뜨면 뜨고 여기 또 바닥에 왔으니까 여기 침체 구간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대표님께서 이거 프로그램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제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예, 제가 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프로그램에 물리 리포트 그 플랫폼에 가시면 와. 뭐 이제 가입하시면은 이게 뭐 한 달간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와. 엄청난데요.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해하고 구름하고 네. 비구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별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종목별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게 사야 될 때구나 팔아야 될 때구나 이제 좀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지금 비구름이 좀 떴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지금은 다행히 이게 보통 하락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간 조정을 그만큼 지금 장이 세다는 거죠. 생각보다 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바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거시적인 얘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는 이제 5%대 아니에요. 5%인데 이제 5%가 이제 곧 다가오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CPI가 6.4 네. 되면서 결국은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2%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금리는 뭐 최소 5% 이상, 뭐 5.5%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5% 간다면 뭐 3월 달에 하고 또 5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긴 한데 일단 월봉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월봉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기로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하락을 이제 세게 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2000년도 IT 버블이랑 제 생각은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해오면서 그때의 버블 상황이랑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IT 버블이 일어나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죠. 뭐 코스닥도 많이 오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때부터 다시 밀리는 버블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한 3년 동안의 조정을 봤어요. 결국은 한 3년, 2, 3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과거로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때도 모양 거의 비슷해요. 상승을 이렇게 크게 양위포가 오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게 뭐 쌍봉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이 거의 이런 자리라고 보면 돼요. 요 자리일 수도 있고 요 중간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은 만약에 길게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한 6달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6달 정도는 대여섯 달. 지금 한 요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하반기로 올 수도 있고 뭐 상반기로 올 수도 있고 요런 자리가 상승을 하면 근데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건 아니라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나 여러 가지 지표상은 돈은 계속 회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를 계속 하면서 돈이 계속 회수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 회수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자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걸 전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이때 아마 금리가 한 5.5%까지 올렸다가 아마 빠졌어. 그때는 이제 빠졌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얘기도 똑같아요. 2001년도에 그때 9.11 테러 나듯이 테러도 나고 또 전쟁도 나고 우리 푸틴이 뭐 러시아 전쟁도 나고 그때 역사적인 게 조금씩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드 대란도 나고 이러면서 이만큼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5% 유지된 상황이면 결국은 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들이 또 2030 세대들 뭐 카드 빚 뭐 이런 것 내서 뭐 코인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관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뭐 갭 투자했던 것들이 그런 내관들이 한번 터지면서 뭔가 이제 계기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요 정도의 이제 상승은 일단은 나올 수 있으나 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00 맥시멈 한 2,800-900은 갈 수 있다. 만약에 아까 그 2,500을 뚫었을 때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가더라도 진짜 상승은 아니다. 오히려 뭐 비중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락하는데 근데 기간을 이렇게 보면 총
기간이 한 3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3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조정 기간이 기간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대지 상승 구간이 가죠. 2003년도 가치주 정세가 이렇게 오면서 그때 대지 상승 구간에서 이게 다시 한 500 같은 게 뭐 결국은 한 2000까지 가는 거죠.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게 오르고 나면 결국은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크게 갔던 섹터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대형주들이 또 실적이나 모든 것들이 또 동반될 때까지 따라줘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또 양적 완화가 되면서 돈이 또 풀려야 또 되는 뭐 그런 여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 경제 사이클이나 또 우리가 네. 정치 사이클도 맨날 좌파가 좀 잡았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우파가 잡듯이 여기도 양적 완화 시기가 있고 양적 긴축 시기가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있고 금리 인상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일단은 투자에 대한 관련은 좀 되도록이면 하지 마 하는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는 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과감하게 좀 투자 좀 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라오더라도 이제 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위로 한 1-20% 많으면 20%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만약에요. 그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그 시기 36개월, 39개월 그 정도 조정 기간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볼 때 2021년 1월이 거의 고점이었으니까 2024년 맞아요. 뭐한 6월 1월이 고점, 6월이 고점이더라고요. 21년 6월이 고점이었더라고요. 6월 고점으로. 네. 6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삼성전자를 생각해가지고. 삼성전자는 6월이었고 보니까 6월이 고점이니까 지금 좀 남았네.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1년 반 남았네. 최소 뭐 1년 반은 이렇게 뭐 행보나 뭐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상승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거기 포함되는 구간일 수는 있겠죠. 그랬으나 왜냐면 뭐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 또 하겠죠. 네. 금리 인상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부담스러운 거죠. 네. 뭐 금리 인상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 더 있어. 그러면 뭐 6%도 갈 수 있고 1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계속 또 올라간다면 그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렇게 자꾸 상방은 막혀 있다는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36개월이나 39개월이나 뭐 똑같이 반복된다는 전제하에 대세 상승장의 저금리 시대가 딱 온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해져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다음에 하락을 예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제가 만든 지표도 있지만은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방이죠. 확인하고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채권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저번 채널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이제 바닥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지금처럼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거나 또 걸리는 자리에서 현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아까 뭐 먹구름이 뜬다든지 이런 좀 줄여놨다가 또 가열로 또 더 치다서 만약에 뚫고 올라갔으면 또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더 해요. 비중 조절을 해서 또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전략을.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냅두진 않아요.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서 계속 수량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이런 시기에 만약에 올라가도 만약 2,850, 2,900 이 정도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연봉을 더 볼게요. 결국은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한 1년씩, 2년씩 조정은 있지만은 이렇게 또 몇 년 뭐 거의 한 10년 조정 줄 때도 옆으로 휠 때도 있고 그러나 우상향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종목이냐 섹터에 따라서는 뭐 가는 주권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뭘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장을 이제 보기도 보지만은 특정한 부분은 크게 시장을 연연하지 않아요. 시장을 연연하고 계속 사모으는 주식 계속 사모으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아까 요 횡보장에서 네. 그때 돈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제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위주로는 이렇게 횡보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실력만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으면 이제 중소형주 리포터들은 이런 것들 뭐 자주 보시면 좋죠. 블리 채널 리포터 보면은 그리고 뭐 트렌드라든지 섹터라든지 그 아무리 하락장에 속에도 그 해에 나오는 섹터가 있고 그 해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발굴하면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또 내가 그 섹터가 안 오더라도 결국은 또 순환매가 한 번씩 일어나요. 네. 이 섹터가 가고 나면 다음에 이 섹터가 오는데 내가 좀 너무 빨리 진입했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꼭 오더라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실력을 길러야겠다. 네. 분리.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야 두 배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네.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네. 그 이런 시기인데 좀 혹시 좋게 보는 섹터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좋게 보는 섹터 기업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 채널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개만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계절별로 중간 중간에 계속 뭐 갈만한 테마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예. 제가 봐서는 이제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장비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장비. 수소 에너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어차피 지금 뭐 전기차가 뭐 대세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화력 발전 뭐 이걸로 그다음 원자력 발전 이걸로 대체가 다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수소가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어디 뭐 SK하고 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SK, LS, 뭐 한전, 뭐 등등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각 주유소나 충전소에다가 수소 이렇게 소형 수소 발전을 해가지고 네. 충전 그 ESS로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다 전국에 다 깔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소가 결국은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 난 수소차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는 엄청나게 그래요?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소. 네.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는 결국 미국의 이제 블룸 에너지가 가장 뭐 크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SK가 주로 이제 그걸 국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는 왜냐하면 또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다 되려면 지금 아직도 10분의 1도 안 내잖아요. 전기차가 뭐 비중이 5%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난다면 사실 전기 셧다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전기 인프라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